통해 공간으로 좀 활용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지금 운영이 잘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처음에 단축 끼울 때부터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모든 책임과 권한을 그들에게 넘겼으면 이 6개월을 이들이 포기했을 때에 대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저희가 책임을 묻지 않고 이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더 선행돼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명대학교 위탁자에서 받아야 되는 책임을 집행부에서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일단 빠져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탁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위탁에 동의를 한다면 그 책임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2021년에 논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야기됐던 부분이에요. 운영이 잘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 공간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말에 저희가 수긍을 해서 이것에 대한 위탁을 수용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논의되었던 모든 약속들 중에서 지켜진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런 부분이 아쉽다, 보완하겠다,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에서 2년을 줄이겠다, 그리고 이 실에 대한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면 이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위탁이 올라왔을 때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혀 고민되지 않고 저희는 페이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나와서 이야기하거나 말로 하는 곳이 아니고요. 이 공간은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종이로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종이로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단지 이제 수정하겠다라고 해서 한 다음에 막상 해보니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승인된 거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가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많은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왜 이것을 받았는가에 대한 책임 여부, 왜 독립재산제로 위탁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 왜 이것들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부, 행정에 대한 반성이 없는 여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오늘의 이 자리가 다시 수정되어서 더 좋은 방향성을 갖기를 원해서 했던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과장님, 저희가 그동안 나눴던 그 수많은 논의의 시간들은 대체 왜 있어야 됐었을까요? 그 당초에 그 위스타 계약서 상에 아까도 말씀하신 그 기간이 단축됐을 때 저희가 그 제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조항이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는 뭐 넣어서 그 문제점은 해소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노력을 사실 뭐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어쨌든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을 잘하는지 못한지에서 계속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개선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저희가 체근하고 그렇게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상당 부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그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향후에 게스트하우스가 잘 운영이 돼서 제천시에 관광객들이 올 때 좀 편안하게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릴게요. 2021년 3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위탁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탁만 해주시면 걸을 수 있는 관광길 만들고 데크길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위탁자의 경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나도 지켜진 거 없고요.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2년 반 만에 도출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감사 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 결과는 2번을 했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뭐 서류상으로는 뭐 좋게 나왔지만 어쨌든 뭐 경영 문제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뭐 그 상세한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 1년 단위로 그 저희가 점검할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뭐 이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3개월이든 좀 땡겨서라도 수시로 지도 점검이 돼서 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의회에 넘어올 때 페이퍼로 작성되어서 기록에 남아야 되는 겁니다. 2021년 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을 주는 방법부터 그들을 1년 만에 감사해야 되는 것, 감사 행위가 매우 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들에 대한 감사 결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90점 수준의 2년 동안 그런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하지만 그 감사 결과가 틀렸기 때문에 그 감사 행위가 매우 피상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이 결과가 나왔고 6개월간 아무 책임도 없이 그 사람들이 과연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을 시에 돌려줬을까요? 왜 시는 그 피해를 시가 고스란히 다시 돌려받아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반성, 지난 2년간 운영했던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잘못된 점, 업체 선정에 대해서 잘못된 점, 왜 독립채산제여야 하는가? 지금 송소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시군에 대한 독립채산제에 대한 분석, 수지 분석,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외부의 민간에 넘겼을 때 이 민간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얼마인가? 그렇다면 최대 수익이 이 정도 되었을 때 그 민간에서 더 이상 최대의 노력을 해봤자 이 정도 수익이라면은 이것을 계속 운영할 이유가 있는가? 다양한 분야를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모든 것들을 위탁을 해주시면 다음에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그저 넘겨버리기에는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위탁 과정 속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지켜주는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절실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 이 말씀을 끝으로 만약에 이번에 위탁이 된다면 그 약속을 꼭 지켜줄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수정에서 올라오는 안건에는 그런 부분이 모두 포함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꼭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